12번 문제 봅시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 계획의 기준과 주택 공급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이에요. 1번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 토지에 가름하여 보상하거나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하나의 토지를 공유할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한다. 자, 이게 틀렸는데 토지 하나를 공유를 하게 되면은 토지 하나 공유하게 되면은 시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공유했을 때 무조건 하나만 주는 건 아닙니다.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번 대전광역시의 재건축 사업은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가민업채권적 외적이죠.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의 토종 소유자는 제외합니다. 4번 종전 토지 건축물의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한 가격 범위 종전 주택의 주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5번에 4의 경우에 이중 1주택은 주전용 면적 60점 이하로 합니다. 다만 60점 이하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의 전매, 상속 경우 제외하고 전매 할수는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봅시다. 요약집은 거기에 135쪽 보세요. 자, 135쪽 보시면 5번에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이 하나가 있죠. 찾았습니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이 박스는 1번, 2번, 3번, 4번 찾았어요. 자, 재해 또는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는 너무 좁은 토지나 넓은 토지를 가름해서 보상하거나 건축물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대지 공유지분 부여 교부할 수 있다 데가 있죠. 그게 1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밑에 관리처분 계획에 의한 주택 공급, 거기에 2번에 보시면은 1호에 불구하고 다음 강목의 경우에는 강목 방법에 따라 공급하라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가에 2명 이상이 한 토지 공유한 경우로서 대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 토지를 이렇게 공유했을 때는 시도 조례로 주택 공급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주택 공급할 수 있다 하다가 있죠. 그것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토지를 공유했을 때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한 주택만 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다 이 뜻이고, 다시 그 밑에 나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종 소유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줘야 되죠. 그래서 가민업채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재건축 사업 토종 소유자. 그럼 방금 푼 문제 3번의 대전광역시는 여기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소유한 만큼 다 줍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할지구에서는 해당이 안 되죠. 자, 그래서 3번 맞고.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다 보시면은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행 날 기준한 가격 범위 종전주택의 주전용 면적 범위 안에 2주택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 4번이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이중 1주택은 주전용 면적 60점 이하로 합니다. 다만 60점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의 전매하거나 갈로 떼넘치고 전매할 수는 할 수 없죠. 거기 5번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서 이제 17번 문제를 보세요. 자, 17번 찾았습니까?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령상 대지 등의 가격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재개발 사업에서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금액 산술평균에 산정한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 자 이런 사업에서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어떻게 감정을 하느냐 재산평가를 자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금을 산술평균합니다. 1번은 재개발 사업이라 했죠.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빠져있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자 어떻게 감정을 하느냐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자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자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자 감정평가업자가 자 그래서 시장군수 선정계약한 1인 이상과 조합총회로 의결을 거쳐서 선정계약 1인 이상이 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데 틀렸죠. 2번 봅시다.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 예정인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과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로 이를 4분의 3 동의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4분의 3이 아니고 전원 합의로 해야 됩니다. 전원 합의. 3번 관리처분계획에는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실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사업 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군수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평가 끝난 후 14일 내에 납부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비용은 14일 내에 납부가 아니고 미리 예치해야 됩니다. 미리 예치. 자, 그 다음에 5번에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재산에 관한 감정평가업자 평가를 받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가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금을 산술평균한다. 틀렸죠? 재건축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군수이 선정 계약한 1인과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이 평가금을 산술평균하죠. 자, 그래서 3번이 맞고 난 틀렸는데 자 3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요약집에 134쪽 134쪽에 자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박스에 쭉 있는데 제일 위에 박스 안에 방갈로 5번 찾았습니까?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 명세 및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다는 기준한 가격이 들어가는데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평가 기준일이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이죠. 자, 거기 3번이니까 3번 맞다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양갈로 2번에 재산 등 평가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박스 안에 1번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중에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라 자 다른 감정평가업자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산정합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 자 분양 예정인 대지인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자 및 토지 등 소유자 전원 합의로 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2번이 틀렸죠. 4분의 3 이상 동의가 아니고 전원 합의다. 자, 그 밑에 가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은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죠. 그것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시장 군수가 선정한 2인 이상이다 라는 말이 안 들어갔어.
그 다음 나의 재건축 사업은 시장 구성이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 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는 산수를 평일하죠. 그것 때문에 5번이 또 틀렸죠. 자, 내려가서 3번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는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 시장 구성에게 감정평가업자 선정 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라고 해놨죠. 찾았습니까? 자, 그것 때문에 또 4번이 틀렸죠. 자, 그렇게 아시고. 특강 자료에는 요거 2개 들어가 있죠, 이거.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고. 자, 이렇게 아시고. 넘어갑시다. 자, 이제 공사 완료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로 가봅시다. 2번 문제. 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완료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장 구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한때는 시장 구성이 준공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2번 시장 구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자, 그 밖에 전문기관에게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 있고, 3번 시장 구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입주행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어요. 4번 정비구역의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 있는 날을 관리처분계획 수립할 때는 이전에 고시가 있는데 다음 날에 해제된 것을 보죠. 5번에 사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되고, 정부의 해제된 경우에 조합도 해산된다. 이게 틀렸죠. 정부의 해제된다고 조합이 해산되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 영향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은 청산 절차가 끝나야 해산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요약집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자, 거기에 139쪽 보세요. 139쪽. 자, 139쪽의 밑에 보면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란 제목 찾았습니까? 자, 준공인가 및 공사 완료 고시 1번 보시면은, 자,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시행자 갈로 떼놓으시고, 공사를 완료했을 때 시장 구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1번이다. 자, 이번에 준공검사 보시면은, 자, 준공인가 신청받은 시장 구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시장 구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준공검사 실시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2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자, 거기에 박스 밑에 양가로 4번 찾았습니까? 자,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 대통령이 제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입주행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시행자에게 대해서 허가를 할 수 있죠. 여기 3번이다.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준공인가 등에 따르는 정비 해제 보시면은, 자, 정비구역 지정은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 관로 안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전에 고시가 있는데 다음 날에 해제된 거 봅니다. 그래서 준공인가가 되면 공사 끝났다는 뜻이죠. 그게 고시되면 해제된다 이 뜻이 다음 날에.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으로 관리해야 되고, 이 경우 자, 정비구역 해제는 조합 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번, 4번, 5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5번이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조합이 해산된 데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봅시다. 5번. 자, 5번 찾았습니까?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완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사업 시행자는 필요할 경우에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건축물로 별로 이를 분양받을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지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래는 공사 다 끝나야 준공인가 받죠. 그런데 일부 완료됐을 때도 준공인가 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2번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당해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구세에 보고해야 되고, 3번 대지 건축물에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 있는 날 다음 날에 그 대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합니다. 4번 사업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14일 내에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지방번 지원이나 등기소에 촉탁 신청한다. 이게 틀렸죠. 14일 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14일 내 할 때는 환지 등기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보면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부터 소유권 인 등기 쓸 때까지 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는데 요약집에는 140조 140쪽에 보시면은 3번에 소유권 이전 고시 등이다 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1번에 보시면 시행자는 공사하려고 고시가 있는 때 지체 없이 대지확정 청약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1번 내용이니까 1번 맞아요. 2번에 사업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을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구세 보고해야 되죠. 거기 2번 내용이고, 이 경우 대지 건축물이 분양받은 자는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거기 3번 내용입니다. 양가로 3번에 시행자는 이전에 고시가 있는 때 지체 없이라고 해놨죠. 대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 신청합니다. 이것 때문에 4번이 틀렸죠. 14일 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 쓸 때까지 저당권 등 다른 등기 하지 못합니다. 거기 5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또 넘어가 봅시다. 9번 문제 보시고 9번. 9번 찾았습니까? 정비사업의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업 시행자는 정관이나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는 청산금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가 없다. 소유권 이전 고시 있은 후에 원칙적으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는데 예외로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없다 해서 틀렸어요. 4번 청산금이 지급받을 권리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게 아니고 5년간 행사하지 않아야 되죠. 3번 사업 시행자는 청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분할해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할해도 지급해도 돼요. 4번에 정비사업의 시행 내역, 시행지역 내의 건축물의 저당권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번 맞죠? 5번 청산금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시장구수인 사업시행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네. 있다 해야 됩니다. 4번이 맞고 나면 틀렸는데 교재는 141쪽 보세요. 5번에 청산금 등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보시면 1번에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
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을 자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에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정관 등에 정하거나 총회 의결로 관리처분객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사이에 분할 징수 지급할 수 있다 해놨죠. 자, 그래서 정관에 정하거나 총회가 있을 때는 관리처분객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 이전에 자 분할 징수 지급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1번이 소유권 이전 고시 이전에는 지급할 수 없대서 틀렸고 3번도 자 이것 3번도 이것도 때문에 틀렸죠. 분할해서 지급할 수 없대서 틀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양가로 3번에 가서 정상급 지급을 받을 권리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것 때문에 2번이 틀렸죠. 3년간이 아니고 5년간이다. 이렇게 하시고 자, 4번에 시장 구성이 아닌 자 사업 시행자는 정상금 징수를 시장 구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또 정상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죠. 그런데 5번에 할 수 없대서 틀렸고 자, 저당권 물상대에 보시면 토지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정상금에 대해서는 정상금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하시고 뭐 보칙 쪽은 지금 당장 풀 거는 없고 이제 정비법은 이제 넘어가서 주택법을 갑시다. 자, 주택법 했습니까? 네. 자, 주택법은 여러분 시험에 7문제 나오죠. 7문제 나오는데 뭐 워낙 법이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요약집에도 바뀐 내용이 충분히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충분히 다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는 자료는 그 아래 특강했던 자료 있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주택법은 지금 개정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만 정리를 해줬고 내년부터 올 12월 달부터 새로 개정돼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해 합격하세요. 내년에 또 하면 이거 다 새로 해야 됩니다. 주택법이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바꿀까요? 뻔하죠. 뭐 5만 규제 다 했는데 가격이 서울에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니까 또 바꾸는 거예요. 또. 그래서 엄청나게 또 바꿉니다. 그 바꾼다고 뭐 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내년에는 주택법은 통째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해서 합격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66일 남았습니까? 2달 남았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 따라 달라요.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66일이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66일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66일이 2달 정도 남았을 때는 전과목을 단순화시켜야 되죠. 그래서 전과목을 볼 걸 딱 하나 정해서 그것만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이제 이것저것 보면은 안 돼요. 그럴 시간도 안 되고 이것저것 보는 분들은 보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는 그 보는 것이 추가되면서 하나 추가되면 1년이 추가됩니다. 만약 공법에 나 이거 하나 보고 저거 보고 이거 보고 한 5개 봤다. 그분은 5년 동안 안 됩니다. 그럼 전 과목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것저것 본다.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평생. 왜 그렇습니까? 정리가 안 되죠.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안 돼요. 그럼 제가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자료는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유별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자료를 보면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예, 다 박스에다가 그걸 정리를 해서 요약해가 떨어지려고 작정을 했지. 그거 보면 학교합니까? 그 요약대가 있고 박스로 다 축약돼 있는 거 그거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데. 자, 지금 문제 전부 다 보세요. 지금 본데 요약집에 있는 원문 그대로 전부 다 문제가 돼가 있죠. 그러니까 원문을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 특강 자료도 될 수 있으면 원문을 다 살려놨죠. 그 이유예요. 보면은 이래 박스 해가지고 그 도포해가 탁 작성해 보기가 좋겠지. 보는 순간 막 바로 떨어집니다. 왜?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 자료는요, 적어도 우리 특강 자료 같은 경우 원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 20번 이상 봐야 해석되는 자료예요. 그걸 인터넷에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본다고 앉아가 낑낑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재수없이. 네. 왜 공부를 그래 바보짓처럼 하느냐. 제일 편한 거, 지금 이 시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딱 정해서 자꾸 읽으세요. 읽으면은 됩니다. 그러면 공부를 단순화시켜서 과목마다 하나 딱 보면 공부 자료 보면 되죠. 개정상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외우라니까 읽으라니까. 읽으라 이 말이에요. 읽으면 될 것을 꼭 또 외우려고 하거든요. 그 읽어서 여러 번 읽다 보면은 똑같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짧은 시간 안에 자 과목별로 그렇게 딱 정해진 거 딱 하나 이렇게 보면은 66일이라는 시간은 내가 볼 때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게 하는데. 그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해야지. 뭐 연구하러 왔어요 여기에. 저 가보세요. 뭐. 과목별로 책이 서너 권씩 꼽히가 있고 뭐 그게 어디서 그걸 가져왔는지 이상한 자료, 얄궂은 자료 좀 꽉 재놨죠. 그 봅니까? 안 보죠.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딱 정해서 그것만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충분합니다. 시간이. 자, 그렇게 하시고 224쪽에 자 1번 문제 주택법의 용어정의 1번 찾았습니까? 주택법령상 용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1번 맞죠? 2번 국가지자체, 한국도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택으로서 주전용 면적이 자 80%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그렇습니다. 3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 역시 국민주택이죠. 4번 민영주택이란 공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고 5번 주전용 면적을 산정할 경우에 공동주택은 외벽의 중심선 기준으로 산정한다. 들렸죠? 공동주택은 외벽의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이죠. 내부선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요약집은 207쪽을 봅니다. 207쪽. 자, 그리고 그 난중에 이제 동영 모의고사 과정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은 여러분 이제 1시간에 시험을 치고 풀이를 뭘로 해주느냐 하면 자료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특강 자료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그것만 봐야 되죠. 그래서 6회분을 한 동안에 특강 자료로 전부 다 40문제 풀이를 다 해줄 거예요. 지문 200개를 다 특강 자료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은 3시간 동안에 특강 자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훑습니다. 그러면 6번 하니까 몇 분 훑는다? 수업 시간에 6번. 자, 그쯤 되고 뭐 여러분 한 10번 보고 내하고 한 6번 보고 그러면은 16번 봤죠.
예, 그러면 막 그냥 가기만 하면 합격해요. 시험장에 가보세요. 눈에 다 보이지 답이. 아 이거 어디 있는 것 같더라. 이게 답이다. 그래서 채점해 보면 다 답이에요. 예. 자 그리고 마음에 번호 쓸 거 있죠. 확실하게 구분해 줍니다. 이거는 니 모른다. 딱 보면 아 이거 내가 모르네. 마음 번호치고 넘어갔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까? 예. 자 207쪽에 보시면은 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의 보시면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까지를 포함하죠. 분류해 보면 구조에 따른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나누는데 단독주택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끝에 보면 공간은 제외하죠. 자 공동주택에서는 기숙사 제외하죠. 그런 점입니다. 1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자 건설 자금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국민주택 이 국민주택은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면서 밑에 가나 나가 해당돼야 되죠. 다음에 하나에 해당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주거면적 1호 1세대당 80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입니다. 자 수도권에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지역은 얼마까지? 100제곱미터. 여기 해당되면서 국가지자체, 항토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 설립한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은 공주택이죠. 거기 2번이고 이나에 국가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주택도 공주택이 됩니다. 거기 3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민영주택은 공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고 자 옆 페이지 가서 209쪽에 제일 위에 양가로 3번에 산정기준 찾았습니까? 주거전용 면적 산정기준은 자 1번은 단독주택인데 단독주택은 둘째 줄을 보시면 외벽의 중심선이 되어 있죠. 자 2번은 공동주택은 외벽의 무슨 선? 내부선.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4번 문제로 갑시다. 4번 자 4번 찾았습니까?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허가받은 세대구민형 공동주택으로 건설 기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다세대주택 같은 데 있죠. 거기에 하는 세대구분형입니다. 그래서 이게는 1번처럼 세대 구분은 딱 2개로만 해야 돼요. 주인집과 세입자. 그 다음 2번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 설치하고 3번 세대 구분의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하가 돼야 되고 4번의 세대 구분의 공동주택은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게 틀렸죠. 해당 동일 때는 3분의 1입니다.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 5번 리모델링 통하여 건설되는 세대구분의 공동주택 세대의 수의 경우에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자 틀렸는데 요약집은 208쪽 보세요. 208쪽 자 208쪽에 양방갈로 거기에 6번에 세대구분의 공동주택이라는 거 찾았습니까? 자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죠. 자 종류는 박스 안에 들어가면 1번에 1번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이건 아파트라 했죠. 아파트에 있는 세대 기준이 가나 다라 4가지가 있고 2번에 보시면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이거는 다세대주택 같은 빌라를 했죠. 여기에도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 보시면 구분된 공간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 그게 1번이고 나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설치해야 되죠. 거기 2번이고
자, 다의 세대군의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그게 3번이고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얼마입니까? 3분의 1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4번이 틀렸죠. 10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정할 경우에 세대구분의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몇 개의 세대로? 하나의 세대로 보죠. 그게 5번이다. 그래서 세대구분에는 거기 아파트 기준은 최근에 28회 때 물어봤어요. 그럼 올해 이거 묻는다면 다세대 기준 있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자, 5번 문제로 갑시다. 5번. 자, 5번 찾았습니까?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으로서 하면 틀렸습니다. 그럼 국민주택이라는 뜻이에요. 국민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국민주택으로서가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해야 됩니다. 자, 대통령이 제안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에 건설하는. 자, 1번이 틀린 이유가 국민주택이다 해서 틀렸어요. 2번 원룸형 주택으로서 건설하는 경우에 세대별 주거전용 50점 이하고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3번에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 공간 구성할 수 있고, 4번에 단지형 다세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의 경우에 건축원에 심의받은 경우 주택으로 서는 층수를 5개 층까지 할 수 있죠. 5번 같은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1번이 틀렸는데 요약점 209쪽 보세요. 209쪽. 자, 209쪽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입니다. 자, 그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 해놨죠. 국민주택으로서 하면 안 되죠. 1번이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것으로서 첫째 원룸형 주택이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내가 조건 갖춰야 되는데 가의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의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보일러를 설치해야 되고, 자, 다의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는데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 공간 구성할 수 있죠. 그래서 방금 문제 2, 3번이 여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 라의 각 세대 지하층에 설치하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주택은 그 밑에 줄 다만 다음에 건축원에 심의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서는 층수를 5층까지 할 수 있죠. 자, 거기 방금 푼 문제의 4번이다 이 뜻이.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5번인데 예외가 있죠. 2가지가. 1번에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 1세대. 이 1세대는 주인집이죠. 그 원룸형과 주인집 같이 질 때는 복합 건축이 된다 이 뜻이. 그 다음에 이번에 국계법 시행에 따른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넘어가서 거기에 저 12번 문제가 12번. 자, 12번 찾았습니까? 주택법령상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자, 1번에 폭이 12m 일반 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는 하나의 단지로 봐야 되죠. 예. 왜냐?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이 돼야 별개로 봅니다. 자, 12m 할 때는 하나의 단지입니다. 2번 고속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나 3번에 폭 10m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된 주택단지나 4번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나
5번에 보행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로로 분리된 주택단지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자, 1번이 답인데, 자, 요약지문 어디 보시느냐면은, 자, 거기에 210쪽 보세요. 210쪽. 자, 210쪽에 주택단지라는 칸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봉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자, 그리고 철도, 도로, 갈로 일단 뛰어넘으시고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도로 중에 일반 도로일 때는 폭이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돼야 돼요. 그런데 방금 문제 1번에는 12m 밖에 안 되죠. 그럼 별개로 안 보고 하나의 단지를 본다 이 뜻이. 그래서 1번 맞다 이렇게 하시고 1번이 답이다. 자, 넘어가서 14번 보세요. 자, 14번 찾았습니까? 주택법령상 다음 설명호를 완성하시오. 그래서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도로 등의 시설로서 6m 이상 폭으로 공간의 경계 설정해야 되죠. 그 다음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3번이 답이죠. A가 6, B가 300입니다. 자, 교재는 210쪽, 210쪽에. 자, 210쪽 찾았습니까? 자, 그게 8번에 7번에 공구라고 되어 있죠. 자,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기준에 모두 충족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데, 이 공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1번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의 폭으로 공간의 경계 설정이 되죠. 자, 그리고 내려가서 마지막 칸에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돼야 됩니까? 300세대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자, 이제 주택 건설 쪽으로 가서 거기에 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해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하는 것은 연간, 자, 단독주택이면 20호죠. 이상, 자, 단독주택 건설사업 시행하는 자,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장관에 등록해야 됩니다. 자, 2번이 답인데 20가 1만이 들어가는데 요약집에는 212쪽. 자, 212쪽에 보시면은 등록 사업자라고 제일 위에 돼 있죠. 찾았습니까? 자, 등록 대상 규모는 연간 단독주택일 때는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원룸형 주택과 조전용 면적 80여 초간 주택일제대 함께 건축할 때는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이나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장관에게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되죠. 자, 그래서 거기 관한 문제다. 이 규모는 뭐 암기 이제 다 돼 있죠. 네. 자, 이제 넘어가서 4번부터 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